주변을 보면요, 이 사막의 실패에도 계속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작은 시련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웨이슈잉과 수거의 책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의 14가지 성공 법칙을 통해서 이 절망을 이기는 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거대한 실패라는 산을 훌쩍 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이라는 언덕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걸까요?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등반길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의 열쇠가 뭐냐고요? 바로 역경지수, 영어로는 AQ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 특별한 능력이 대체 뭔지 첫 번째 섹션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하려면 IQ다, EQ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심리학자들은 사실 제3의 요소, 바로 이 역경지수, 즉 AQ가 진짜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성공과 역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서 결국 이 역경을 다루는 능력이 성공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역경지수, AQ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바로 그 반응과 마음가짐을 측정하는 게 AQ입니다. 그리고 이 AQ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야만 하는 이 인생의 산, 다시 말해 역경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 구체적인 형태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매일 아침마다 들르던 단골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사소한 변화 같지만 나의 안정된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뭔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죠. 이게 바로 변화공황, 익숙했던 것들이 깨질 때 오는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산에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눈앞에 보이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바로 그 마음 말이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비유가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낙타를 쓰러뜨리는 게 그 등에 실린 무거운 짐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마지막에 살짝 얹은 지푸라기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불안감과 절망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역경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상을 오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때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험난한 산을 오르기 위한 성공 장비를 하나씩 챙겨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역경 지수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등반에 꼭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할 때 판을 뒤집는 역습,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협력,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경쟁자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적수 활용까지. 이 장비들이 과연 우리의 등반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장비는 바로 역습입니다. 마치 체스를 둔 때처럼 완전히 궁지에 몰렸는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럴 때 바로 치고 나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좌절의 순간이야말로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역습이라는 건요, 그냥 감정적으로 에잇!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둘째,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갈 방법을 구상한 다음에, 셋째,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실행하는 거죠. 이 3단계를 통해서 공황 상태를 행동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장비는 협력의 기술인데요. 사실 우리 일하다 보면 문제 생겼을 때 남 탓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특히 저 돼지 같은 동료 때문에 하고 말이죠.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원망의 악순환처럼 남을 탓하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의 성장을 가로막을 뻔입니다. 근데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그 분노의 화살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즉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빠르게 흡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원망의 악순환을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장비는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겪는 갑작스러운 실패는요, 사실 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 위로 드러난 문제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 물 아래에는 크게 세 가지 역경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나 협력 부족 탓인 자발적 역경, 원망이나 비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심리적 역경,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환경적 역경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최고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반성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심오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성장은 파괴를 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기존의 틀을 잘 지키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낡은 걸 과감히 부수고 그 폐허 위에서 더 새롭고 단단한 걸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거죠. 말 그대로 깨트리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수고 재건해야 할까요? 핵심은 핵심 타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을 쓰러뜨릴 때 팔다리만 계속 때려봤자 소용없잖아요. 정확히 얼굴을 쳐야죠. 이것처럼 문제의 곁가지가 아니라 그 근원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파괴 단계. 낡은 관습이나 과거의 성공 경험 같은 것들을 용감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건 단계.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세우는 거죠. 바로 이 불사조의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끊임없이 낡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파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을 부수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두려움은 그 변화의 파도가 휩쓸고 간 새로운 세상에서 내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요?